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2 오토박스 슈퍼 GT 제4라운드 수고 GT 300km 레이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온데오 슈퍼 GT 해설위원 그리고 황우익 모터매거진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이날 4라운드는 2012년 7월 29일에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 자체가 일본에서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 경기가 펼쳐진 그 스포츠랜드 스고 서킷 자체가 그 일본의 2011년에 그 쓰나미랑 지진이 일어났던 그 미야기현에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 일본 전체가 이제 간바레 니폰이라는 이름으로 힘내라 일본이란 뜻이죠. 그 캠페인을 벌이고 그쪽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요. 자, 레이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조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포츠랜드 스고에서 열리면서 좀 더 그쪽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큰 이벤트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이날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웠는데요. 실제로 레이스가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또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가 치러진 게 이제 7월 하순경인데 섭씨 30도가 넘는 아주 고온인데다가 또 1시간 전쯤에는 스콜이라는 그런 강한 호우성 비가 내리면서 각 팀들의 이제 타이어 전략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레이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다 그쳤고 거의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과연 전략을 어떻게 가느냐가 오늘 경기 레이스의 전격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상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또 해가 쨍쨍한 아주 날씨가 맑아졌는데요. 때문에 이 타이어 상태 그리고 트랙 상태에 대해서 좀 대비할 시간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지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또 순위권에 있었던 선수들은 핸디캡을 달고 뛰게 됩니다. 예,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일정 그 핸디캡을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 GT 경주차 자체가 상당히 그 하이엔드급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 1kg, 2kg 차이가 사실은 기록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슈퍼 GT에서는 사실 연승이라는 게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디캡 웨이트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GT 300도 마찬가지로 핸디캡을 달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또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 지난 또 3라운드에서는 또 한국 포르쉐가 또 GT 300에서 1위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상 지난 대회에서 한국 포르쉐가 이제 1위를 하면서 오늘 핸디캡은 52kg 보통 건강한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이상을 조수석에 실은 것 같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게 되는데 레이스에서는 그만큼 50kg에서 60kg, 70kg까지 간다는 거는 레이스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랜드 스고 서킷은 약 3,704m 정도 되고요. 직선 구간은 또 700m 구간 이 정도가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81랩을 돌게 되는데요. 약 300km씩 돌게 되는 거죠? 예, 그 서킷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1975년에 개장을 했고 전체 코스에 있는 코너 개수는 16개고 현재는 그 야마하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킷은 레이스 코스, 지금 경기가 열리는 곳이죠. 그리고 서쪽 코스 카트 경기가 이제 주로 열리고 있고 한국 선수들도 가서 이제 경기를 했던 지역이고요. 네. 비포장인 그 오프로드 코스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카트나 슈퍼바이크, 그다음 슈퍼 GT, 포뮬러 니폰 같은 그 일본을 대표하는 메이저급 모터스포츠가 대부분 한 번씩 거쳐가는 그 일본 동북부에 있는 그 대표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아까 그 화면상에 이제 그 서킷의 구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사하기 전에 모습 단지 좀 길이가 조금 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그런 구조하고 좀 비슷하다. 직선 구조에 있다가 다시 회전 코스가 16개나 있으면서 헤어핀 코스 다음에 직선 구조로 가는 그런 높낮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국 모터스포츠 팬들한테는 길이라든가 분위기가 조금 더 익숙한 상황입니다. 좀 많이 낡았죠? 네. 자, 유달리 보면은요 다른 서킷에 비해서 좀 숲이 이렇게 울창한 게 또 그렇죠. 보입니다. 예. 오른쪽 왼쪽 지금 상황도 보면 숲이 울창하다는 그 표현 자체로 이게 워낙 그 습한도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니까 온도라든가 습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대성 분위기가 조금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습도가 높은 상황도 타이어의 어떤 변수, 즉 마찰의 드라이 타이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드 타이어, 소프트, 미디엄 어떤 상황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거든요. 특히나 타이어가 원메이크가 아니고 각각의 타이어, 미쉐린, 브리지스톤, 한국 타이어, 요코하마 각각의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레이스가 더 한층 더 재밌죠.
네, 지금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자 지그재그를 하면서 또 이제 트랙 상태, 타이어 상태를 지금 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또 세이프티카가 있죠. 그 지금 이제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와가지고 스타트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오르막으로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이거는 그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서킷들 중에서도 참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네.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하고 저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를 지나서게 되면 스타트 라인 자체가 또 내리막에 네. 있거든요. 자, 네. 녹색 불 켜지면 스타트 했어요. 네, 내리막길에 스타트 하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일본 코너에서 속도조절 잘해야 됩니다. 자, 속도조절 잘해. 벌써 너무 오버라는 자, 닛산 GTR이 GTR 같은데요, 두 대 다. 네. 안타깝네요. 오늘 레이스가 닛산 GTR이 조금 더 유리한 코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상황이었는데 예. 오늘 닛산 GTR이 조금 더 경기 초반에 우육이 앞서다 보니까 컨트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결국 두 대가 리타이고 말았습니다. 네, 저 야. GTR이 이번 서킷에서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예. 왜 그런 거죠? 지금 GT300은 이제 스타트를 조금 인터벌 두고 스타트하고 있죠. 자, GT500은 앞서서 조금 네. 지금 GT500 머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GT500이 출발했고 인터벌이 한 1-200m 정도 있다가 지금 GT300이 길게 23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랜드 스고 서킷 자체가 이제 중저속 구간이 이제 연결된 그 테크니컬 코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썩 난이도가 높거나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네. 다만 그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가속과 감속에 대한 그 조절이 이제 굉장히 그 경주차의 성능이라든가 승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스고 서킷에서는 그 혼다 HSV 010이나 닛산의 GTR이 좀 전체적인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렉서스보다 조금 앞섰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전망을 아까 그 사고가 났던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나 아니면 JP 올리비에라 같은 그 GTR을 타는 선수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두 팀 모두가 리타이어를 지금 한 상태죠. 예, 초반에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가 지금 잠깐 코스에 복귀할 것처럼 보였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지켜봐. 지금 에네오스 차죠. 지금 선두에 있는 차인데 저 차도 아까 그 사고에 살짝 휩싸이면서 지금 앞쪽에 지금 살짝 파손된 모습 보이죠? 그렇죠. 카소니 인풀 팀 드라이버가 앞서 출발하다가 앞쪽에 조수석 휀다 쪽을 살짝 부딪히고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 리타이어. 결국에는 리타이어를 선택하네. 그러네요. 리타이어를 하네요. 합니다. 약간의 의지를 보이면서 차량 운행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조금 움직였습니다만은 얼마 못 가서 결국은 한쪽에 세워놓고 결국 리타이어를 하고 맙니다. 네, 사실 강력하게 이제 우승이 점쳐졌던 두 팀이 이렇게 초반부터 리타이어를 하면서 또 이번 레이스가 참 재밌게 됐습니다. 예, 모토야마 사토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슈퍼GT 안에서 또 경험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수는 굉장히 지금 그 의외의 상황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워낙 그 노련하고 네. 굉장히 여우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타트도 빠르고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참 그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GT300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 또 우승을 했던 한국 포르쉐가 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레이스라는 건 뭐 끝까지 지켜봐야 아니까 뭐 지난 경기에서는 우승을 했다고 또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핸디캡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연승은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사고 난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바깥쪽으로 3번 예선 3위였던 선수가 바깥쪽으로 가다가 안쪽을 파고 들어서 바깥쪽에 회전 반경을 좀 늘리려다가 결국은 네. 속도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직선주로 해서 그냥 내리꽂아는 그래서 타이어 방어벽에서 그나마 다행히 큰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인풀팀에서 과실이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쪽에서 진행을 하던 그 모듈 GTR 같은 경우에는 제 코스를 가고 있었거든요. 네. 맨 안쪽에 있던 그 인풀 경주차가 바깥쪽으로 휘어 나오면서 두 대의 차를 치고 지금 리타이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풀 쪽에 약간의 그 과실이 있지 그렇죠. 않다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위를 조금 앞당기 위해서 마지막 코너 찍기 직전에 속도를 좀 더 미리 줄였어야 되는데 브레이킹 포인트가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직선으로 가서 결국은 다른 차량과 두 번 충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앞선에서 두 대가 이 초반부터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좀 다른 드라이버들한테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스타트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네. 전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한 60% 이상의 그 영향을 주는 데가 이제 스타트의 첫 코너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사고 장면을 못 보니까 네. 상관이 없는데 자, 지금 또 어서 코스아웃을 했죠. 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사고 장면을 다 보기 때문에 다음 경기 대처라든가 아니면 저 코스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으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에네오스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GT 300은 한국 911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타이어를 장착한 한국 레이싱 팀이 911 포르쉐 911을 갖고 있는데 GT3 이제 911로 레이스를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거는요. 바로 직전에 이제 세팡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또 더더군다나 오늘 예선전에서도 1위를 했거든요. 예선 네. 기록을 보면 다른 팀들과 0.3초 차이의 인터벌 레이스의 그 어떤 랩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52kg의 웨이트를 얹고서 기록을 냈다는 측면은 대단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한국 타이어 포르쉐 911 레이싱 팀이죠. 자, 이제 핸디캡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디캡이 어떻게 슈퍼 GT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핸디캡은 이제 전 경기의 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그 무게를 경주차에다가 이제 임의적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는 보통 이제 2kg부터 시작을 해서 그 20kg 내지는 뭐 한 30kg까지도 이제 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이 핸디캡 웨이트가 있는 이유 자체는 그 어떤 한 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 룰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핸디캡이 뭐가 대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저런 차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달리는 데만 초점을 둔 그 하이엔드급의 아주 굉장히 민감한 경주차들이거든요. 네. 자, 저런 상황에 우리 그 신하영 아나운서 정도 되시는 분이 옆자리에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셰시에 조금 미묘하지만 영향이 크겠네요. 네, 조금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왕 이렇게 핸디캡도 짚어본 김에 이 GT 300하고 500 클래스의 차이점을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GT 300과 500은 300마력, 그다음에 500은 500마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1마력이라고 치면 GT 300은 300마리가 끄는 힘을 가진 차끼리 레이스를 벌이는 거고요. GT 500은 500마리가 끄는 힘을 가진 그런 퍼포먼스 차량들이 레이스를 벌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본의 슈퍼 GT 같은 경우는 그 닛산이라든가 도요타, 혼다 그런 자국 내 자동차 업계들이 참여하는 거를 GT 500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럽 메이커 다시 말씀드리면 포르쉐라든가 람보르기니 또 페라리라든가 그런 차들 어떻게 말하면 유럽 머신들이 참여하는 차량은 GT 300으로 포지션을 해놓고 그렇게 레이스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500과 300은 마력수, 힘의 그 퍼포먼스의 차이를 가지고 레이스를 벌인다. 그래서 500과 300마력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뒤에 아까 출발할 때도 인터벌을 두고 출발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네, 방금 보셨는데 코스아웃을 한 차가 또 있었어요. 예, 저 서킷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킷 네. 안에서 이제 뭐 스핀을 하거나 뭐 코스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시 서킷에 복귀하고자 했을 때는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차들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차를 진행 방향대로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경기에 그 참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위가 이 키퍼 SC430인데요. 여기 또 이 드라이버 중 한 명가 또 일본 교포라고요. 예, 그 유지 쿠니모토라는 선수인데요. 그 형도 이제 레이서로 굉장히 유명하고 F3에서 네. 이제 우승도 했었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버지도. 선수고, 예, 아버지가 이호연 씨라고 네. 일본에서 이제 카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도 여러 권 내시고 또 그 카트 쪽 관련돼서는 레이스나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 굉장히 그 인지도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자, 형제가 모두 도요타 스쿨에서 그 수료를 하고 네. 지금 현재 도요타 팀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선수의 활약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직은 안 나왔죠. 지금은 이제 그 다른 파트너 선수가 나와 있고 네. 아마 후반부에 지금 교체 드라이버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현재 12바퀴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10바퀴 정도를 더 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뭐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레이스 81바퀴 중에 10바퀴를 조금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각 팀들이 안정세, 탐색전을 끝냈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취하면서 역전의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날씨 기후에 따라서 오늘 트랙이 지금 100% 말랐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상당 부분 말랐지만 아주 습한 기운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드로 가냐 소프트로 가냐 아니면 미디엄으로 가냐 그런 차이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피트 타이밍에 타이어를 언제 교체하냐 그런 상황도 상당히 오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보면서 레이스를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뭐 핏스탑이 하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피트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15바퀴가 지나면 아마 피트스탑이 이제 한 명씩 윈도우가 열리면서 피트가 열리면서 이제 타이어 교체라든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가 반절 이상을 드라이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때까지는 한 명을 또 교체한다든가 오늘 전반적으로 레이스 보면 타이어 피트 타임의 교체 횟수는 한 2번에서 많이는 또 4번까지도 가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나카지마 카즈키 선수죠. 그 F1에서 예전에 윌리엄스 팀에서 꼈던 나카지마 카즈키 선수인데 일본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뒤쪽에 보이는 하늘색의 그 페트로나스 팀에서 네. 지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날씨가 이날 상당히 좀 추웠다고 하는데요. 그 예상 밖으로 이제 현지 날씨들이 네. 어떻게 보면 여름 날씨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하순경이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고온의 날씨인데 또 비가 그렇게 스콜성으로 오다 보면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상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서킷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어떤 온도 차이는 급격한 변화에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트랙의 온도도 좀 떨어진 상태여서 엔지니어들의 머리가 조금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그 흡기 계통이랑 그다음에 그 타이어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기압 자체도 일반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랑 또 대기압이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제 흡기 공기를 엔진에다 이제 불어 넣는 부분들도 조금 더 미묘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타이어 문제거든요. 자, 타이어는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소프트 타이어 대신에 미디엄이나 미디엄 하드 타이어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타이어의 교체 횟수를 줄이고 좀 더 긴 레이스를 멀리 가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면에 습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3위에 EPR 프리우스가 있는데 그 차가 또 하이브리드 차죠. 예, 도요타 팀에서 이제 올해 투입을 한 이제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 차인데요. 저건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갖다가 경기용으로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프 그러니까 슈퍼GT를 주관을 하는 그 일본 자동차 경주 연맹에서 이제 특별 허가를 듣게 해가지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프리우스의 대항마로 혼다에서 판매되는 그 하이브리드인 그 CRZ가 무겐에서 무겐 팀으로 지금 이번 라운드부터 출전을 합니다. 무겐 팀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 이후에 그 무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출전을 하면서 그 혼다 레이스에 이제 부흥을 갖고 오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저 차가 원래는 그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굴리는 차인데 지금 GT300에서 뛰고 있는 무겐 CRZ는 엔진이 뒤쪽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게 돼 있어요. 아, 네. 예, 제 엔진 자체는 그 일반 내연기관에다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를 구동시키는 그 전기 모터 그리고 터보까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르망에서 사용했던 그 엔진을 그대로 이제 GT300에 맞게 개조한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뭐 하이브리드 하면 마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또 이 레이싱 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레이스는 결국은 퍼포먼스 게임이고 또 스피드의 향연이기 때문에 0.01초 누가 앞당기느냐 그건 바로 이제 많은 힘을 가지고 빠르게 질주하는 게 이제 레이스의 본질인데 하이브리드 차 하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전기 모터
배터리 그 모터로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다음 가솔린 엔진의 힘과 합쳐서 간다. 내지는 가끔은 전기 모터로 가고 또 때로는 힘이 필요할 때 가솔린 엔진까지 가면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터스포츠는 조금 더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가솔린 엔진에다가 모터 엔진의 파워까지 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생각하는 야 이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약하지 않겠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레이스 아까 보더라도 추월하는 능력까지 퍼포먼스 어떤 토크까지도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터스포츠에서 더 개발하고 진화시키는 과정이 이런 슈퍼GT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16바퀴째를 돌고 있는데요. 3위에는 또 페트로나스 S430이 그 2위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피트로 들어오는 차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 차는 좀 약간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죠. 네. 예, 저 차는 지금 시덴이라는 이름으로 엔트리가 돼 있는 차인데요. 실제 양산차가 아니고 경기만을 위해서. 지금 스티아 게이츠하고 스티키 아구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드리프트 킥이라고 해서 스티아 게이츠 우리 국내에도 소개해서 많은 시범을 보면서 드리프트에 대한 어떤 붐을 일으키는 데 길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DDGT라고 해서 드리프트 경기를 조금 더 양성하면서 재밌게 아마추어계에서는 아주 재밌게 하는 그런 경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좀 시범을 많이 보였던 그런 모터스포츠 일본 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드리프트를 할 때 눈빛이 바뀐다고요? 예, 예전에 사실 저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분이 이니셜 D의 실제 주인공이세요. 그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그 차에만 앉으면은 일단은 뭐 눈빛도 변하고 아까 그 옆에 나왔던 그 스즈키 아구리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GT500이랑 GT300의 지금 팀이죠. ARTA의 감독을 지금 맡고 있는 스즈키 아구리입니다. F1에서도 팀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아구리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뭐 1970년대부터 F1과 관련해서 이제 대회도 참여하고 개발도 하고 또 그 레이싱 팀도 그렇게 즐기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구리라는 어떤 대명사를 가질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인기를 끌던 팀 레이싱 팀 구단주였습니다. 지금 에네오스 팀이 GT500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자, 프리우스가 또 치고 올라왔네요. 선두로 치고 올라왔네요. 네. 결국 전기 차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금 한 단면이죠. 사실은 뭐 국내 모터스포츠에서는 이제 뭐 전기 차량 아직도 좀 유한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르망이라든가 아주 굵직굵직한 큰 대회에서는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레이스를 벌이는 그런 양상까지 와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스, 다시 말하면 연료를 많이 절약하는 그런 차량의 연구 개발의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이 그 뒤를 바로 쫓는 게 또 S로드 GTR이에요. 예, 내연기관이랑 이제 하이브리드가 붙게 됐죠. 사실 이제 저런 모습은 다른 레이스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생소하죠. 뭐, 예, 르망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간혹 뭐 디젤이나 가솔린,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게 같이 달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리즈컵 경기에서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가 같이 달린다는 거는 상당히 그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 이전 대회 3경기를 치렀잖아요. 예, 그렇죠. 그중에서 2경기는 다 도요타 팀이 또 우세를 했단 말이죠. 예, 도요타 팀이 뭐 워낙 초반에 그 좀 강한 모습이 좀 있고요.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요타 팀도 도요타 팀이지만 개막전이랑 이전까지 봤을 때는 그 레이브릭 팀이 아주 아쉽게 2위를 차지했죠. 그렇죠. 자, 그 때문에 지금 레이브릭 팀은 핸디캡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선두권으로 사실은 올라오기 힘들 정도긴 한데 자, 지금 일본에서 있는 그 4라운드까지만 봤을 때 일본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GTR이나 지금 혼다 팀이 우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아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나머지 후반기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은 닛산이 좀 더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경기가 전체적인 시리즈에서 더 재밌어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이 트랙이 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오르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좀 거기서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평지에서 드라이빙 레이스를 펼치는 거하고 사실상 저렇게 지금 내리막에다가 올라갔다가 특히나 급경사 또 급내리막이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다시피 하고 또 용인 에버레드 스피드웨이는 역시 산속에 좀 있다 보니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스고 레이스 서킷처럼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강한 테크니컬 코스에다가 회전력을 누가 잘 구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력 변수가 차이가 나는데 직진 내지는 중고속보다는 어떤 회전에 대한 코너력 다시 말씀드리면 16개 코너를 수월하게 부드럽게 누가 폐하쳐 나가느냐가 오늘 레이스의 주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0렙째를 돌고 있는데요. 이제 뭐 거의 21바퀴 남았네요. 예,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이 되면은 사실 경주차의 피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였을 시점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저차가 심하면은 타이어, 브레이크, 그다음에 셰시, 엔진에도 무리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르막이고 보시죠, 그 바로 이제 내리막인데, 자, 저 상황을 이제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하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경주차의 그 능력을 안배하느냐.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경기 종반부로 올수록 지금 그 투 PT만 했거든요. 네. 4번이나 3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2번만 지금 PT를 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끌어내고 그 성능을 좀 더 아껴서 마지막에다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보자면은 그 스고 서킷처럼 지금 고전차가 큰 서킷은 상당히 그 난해하다 볼 수 있죠. 네, 이제 뭐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타이어 전략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 오늘 날씨가 비가 왔었고 그게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 레이스를 펼쳤는데 지금 피트 타임에 아까 지금 한 번 나와서 피트를 하는 장면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타이어 교체를 한 2번 정도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레이스 전략을 과연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오늘 레이스를 2번만 교체를 했다는 길게 간다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이 트랙의 속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마찰력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레이스의 이제 퍼포먼스 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레이스는 지금 막판 레이스 한 20바퀴 남은 상황에서는 이대로 끝까지 달리면서 체커기를 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뭐 2라운드에서는 또 선두권 순위가 또 확 갑자기 뒤집힌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레이스는 뭐 체커기를 받아봐야 결국은 승부를 가름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한 바퀴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스. 그런 멋진 승부수가 이제 모터스포츠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바퀴는 상당한 변수가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며느리도 모르죠. 네. 자, 지금 보면은 S로드가 또 추월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자, 세키구치 유이 선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대결에서 네. 결국에는 말미오면서 하이브리드가 무릎을 꿇고 마네요. 네. 오늘 레이스의 초반부에 이제 스타트 할 때 사고 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닛산의 GTR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냥 양산차나 또 튜닝을 했느냐 아예 풀 튜닝하는 차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겠습니다만은 GT500에서는 2대가 사고를 리타일 했고 그러면 GT300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닛산의 GTR이 지금 1위로 퍼포먼스를 내면서 지금 막판에 종반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레이스가 GTR의 어떤 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변수가 또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온이 31도고요. 트랙 온도는 또 40도. 초반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타이어가 가장 적정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90도거든요. 지금 뭐 파란 깃발도 나왔는데 저게 이제 추월 뒤에서 GT500 경주가 GT300 S 로드를 추월할 때 차가 있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건데 이제 타이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의 온도가 90도 정도 이상 돼야 아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지금 트랙 정도가 40도라는 건 아직도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페트로너스가 또 2위로 올라섰는데요. GTR 2대가 이전 대회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아까 초반에는 사실은 그 운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너무나도 운이 없었고 GT500이랑 GT300에서 지금 같은 GTR이 뛰고 있지만 사실은 차가 조금 달라요. GT500에서 뛰고 있는 그 GTR 그 모듈이라든가 지금 그 인풀이라든가 S로드에서 운영하는 GTR은 그 파이프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셰시 위에다가 8기통 엔진을 올려가지고 아예 그 사실 겉모습만 GTR이고 안에 내부는 완전 다른 경주차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GT300에 나오고 있는 그 GTR은 그 국제 호몰로게이션의 GT3를 만족시키는 양산차에 기반을 둔 경주차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본 팀들이 조금
불만이 많은데 그 전까지는 GT300에서도 일본 메이커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호몰로게이션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그 일본 팀들이 명문 팀들이 지금 상위권에 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변경이 될 것 같고, 자 그런 와중에 GTR이 좀 더 선전을 해주면은 정말 기술로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이 서킷이 전 참 특이한 게 관중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워낙 그 이 서킷을 질 때가 1975년도,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37년 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산속의 그런 지형짐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 관중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메인 스탠드, 스타트 장면 양쪽에 좌우에 여기 있고요. 네. 그 나머지들은 이제 산속에 이런 주변에 지금 오른쪽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자연 또 관중석도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다카유키 아오키 선수 보셨죠? 네. 올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한 8바퀴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금 선두권하고 좀 그 간격이 줄었어요. 예, 아까 이제 스타트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지금 에네오스하고 페트로나스의 지금 대결로 가고 있거든요. 젊은 두 선수의 대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지금 2위에 랭크된 네. 페트로나스가 거의 뭐 한 30초 이상 차이가 나다가 3위권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2초권까지 따라잡았거든요. 네. 뭐 오니언님 아시겠지만 레이스에서 기록 쳐지면은 헬멧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 랩당 1초씩만 줄이라고. 네.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 정도 스피드를 감안했을 때 2초라고 얘기를 하면은 15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랩당 뭐 5m를 줄이든 10m를 줄이든 조금씩 좀 줄이다 보면 뭐 0.1초, 0.001초 뭐 이렇게 줄여서 계속 기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뒤쪽에 오고 있는 페트로나스의 그 나카지마 카츠키 선수가 앞쪽에 있는 에네오스의 그 오시마 카즈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오늘 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8랩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팀들은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는 이제 마지막 종반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수 없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치열한 경합전을 벌일 때 한 단계, 두 단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필거든요. 지금 앞서서 GT500 1, 2가 다투고 있는 인터벌이 한 100m 정도, 50에서 100m 정도. 지금 GT300들이 경합들이 벌이는데 지금 의외로 아우디 R8이 뒤에서 이제 쫓아오면서 두 대를 네. 토끼몰이 하듯이 쭉 가는데, 저런 인터벌을 줄일 수 있는 게 막판제 그런 어떻게 보면 체력전, 또 차량의 그 상태, 컨디션 자체가 그런 건데, 저럴 때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실수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날 경기에 27,000명 정도가 왔는데요. 이게 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27,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미야기현 자체가 그 쓰나미랑 대지진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아직까지 좀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사실 27,000명이 모였다면 상당히 많이 모인 거겠죠.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일본 모터스포츠 시장에서 봤을 때 그 3일 동안 관객을 집계하면 보통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자체가 그 지진으로 조금 어려운 동일본 지역이랑 미야기현 쪽에 뭔가 희망을 주고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의미가 많은 그런 대회인데요. 지금 6바퀴가 남았습니다. 한국의 경기는 그 한국의 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로 레이스 리그가 지금 2개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채 10,000명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한 경기가 몇천 명 수준, 1년 다 합쳐봐야 10만 명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슈퍼GT가 제일 최상위에 있지만 네. D1 그랑프리라든가 이런 그 모터스포츠에서 약간 변형된 이벤트에도 매 경기당 한 5만 명 이상 모이는 굉장히 좀 탄탄한 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선두권 GT500에서 선두권은 지금 에네오스하고 페트로나스의 대결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깜빡깜빡하면서 네, 좀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페트로나스 네.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GT300이 조금 방해가 되는 상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추월할 때 이미 앞서서
NOS는 추월을 했는데 GT300경 차량이 비껴주지 않으니까 깜빡이면서 조금 조급함을 보이는데 워낙 지금 페트로나스 차량 상태나 드라이빙 모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5랩 남은 상황에 저 정도면 만에 하나 앞서서 NOS가 실수를 해서 스핀을 한다거나 그런 네. 뭐 이전 때처럼 막파 한 바퀴 남겨놓고 그런 역전의 상황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페트로너스 팀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지금 페트로나스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핸디캡 웨이트에서도 에네오스보다 지금 4kg이 무겁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선수의 대결, 그 나카지마 카즈키랑 오시마 카즈야라는 그 젊은 토요타가 키운 젊은 선수들의 지금 대결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키라고 예. 깜빡깜빡하고 근데 저게 있습니다. 이제 승부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백마커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나가느냐가 또 이제 승부의 관건이 되는데 아마 지금 페트로나스 팀 입장에서는 주문을 내린 게 무리는 하지 마라. 네. 네, 지금 기록을 유지를 하되 무리는 하지 말고 한 방을 노려라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리를 하게 되고 앞차가 에네오스 팀이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네. 오히려 페트로나스 팀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죠? 타이어에도 무리가 가고 브레이크에도 무리가 가고 셰시에도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한 방을 위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는 지금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기회를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바퀴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지 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생각처럼 지금 경기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GT 300차들이 지금 앞에 네. 하나 둘씩 2절만 하면 나타나고 2절만 하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페트로나스 입장에서는 GT300이 있는 상황이지만 레이스가 이제 마지막 4바퀴 남아있다는 81바퀴에서 75바퀴 이상을 넘었다는 거는 이제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몸에 배어있거든. 그냥 자연적으로 무르듯이 지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서 집중력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좀 몰입을 하면 네. 아마 NOS를 좀 더 가까이에서 토끼몰이 하듯이 조금 레이스 막판이죠.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기록을 보면요. 그 GT300차가 중간에 껴있지만 아니면 기록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뭐 아까 1초 예, 내외로 스타트했을 때 30초 가까이 차이가 나다가 네. 중반에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1초, 2초 때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 28초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그 반면에 또 NOS는 스타트 하자마자 3위권 차량 닛산 GTL과 이제 조금 더 팬더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이어내고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1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도 한번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컨디션입니다. 오늘. 지금 이 두 차의 간격이 2초대로 조금 벌어졌는데요. 예. 막판에 어떻게 또 페트로너스가 줄일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그 에네오스 팀의 그 오시마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매번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팀메이트인 이토 다이스케 선수, 워낙에 그 슈퍼 GT에서는 잔뼈도 굵고 네. 챔피언도 했던 선수인데 그 항상 이토 선수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해놓고 나면 내가 성적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토 선수가 초반에도 잘해줬지만 네. 지금 그 페이스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은 그 다른 경기 때보다는 조금 더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네, 지금 GT300에서는 또 예스로드가 선두권을 차지를 하고 있죠. 예. 세기구치 선수. 아까 이제 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잡으면서 지금 격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벌려놨고요. 그 무겐 CRZ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러블 때문에 거의 순위가 쳐졌고 앞쪽에는 이제 그린텍 SLS 벤츠죠. 그 팀이랑 지금 S로드 두 팀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S로드 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바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T500은 이제 1, 2가 경합을 이루고 있지만 GT300은 3, 4, 5, 6위 등이 상당히 경합을 벌이고 있으면서 좀 밀착형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아우디가 중간에 끊기면서 BMW까지 치열한 마지막 2바퀴까지 여기서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우디가 뒤쪽에서 틈새를 상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범퍼 투 범퍼로 거의 밀고 나가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상당히 부담감을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느새 6위까지 예. 밀려났습니다. 혼다의 CRZ 지금 보이시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내리막길에서 컨트롤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잘해주는 게 승부수가 띄어집니다. 자, 저 어떻게 될까요? BMW가 민지 선수 반갑습니다. 컨트롤 좀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뒤에서 틈새를 보이고 있던 아우디 R8이 어부지리로 네. 2단계로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랩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GT500은 완전히 간격이 줄었죠. 야, 거의 또 GT500 또 붙었네요. 야, 이거 마지막 한 바퀴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밀고 가다가 페트로나스가 조금 더 슬릭스림의 그런 효과까지 이용하면서 조금 추월해주지 않을까. 그러나 직진 코스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너를 선점을 해야 하는데 예, 안쪽으로 일단은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이 여의치가 않아요. 달라붙었어요. 예. 여의치가 저 아직 않습니다.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페트로나스가 저러다가 오른쪽으로 휙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면 수비가 뒤바뀔 수 기회 있습니다. 갔습니다. 기회 갔어요. 지금 네, 기회가- 페트로나스가 이거 GT300이 쪽 가리고 있고 바깥쪽에 그러나 안쪽은 역시 에너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또 GT300차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집안 차거든요. 네. 토요타 팀 차가 지금 이제 서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종반부로 갈수록은 이제 그 백마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그 승부의 중요한 네. 그 관건이 되게 돼 있죠. GT500과 GT300이 이제 혼전 다시 섞여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이스의 한 네.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같이 지금 끌어오네요. 포기를 네. 받았습니다. 에너스가 끝까지 1위로 유지를 해주네요. 자, 근데 기록 차이는 굉장히 근소할 것 같아요. 0.616차. 야, 네. 0.616차. 눈 깜짝할 사이. 아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 한 2랩이나 3랩 정도 더 있었으면은 스코어가 충분히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위로 S로드 들어왔고요. 4위 덴소 그리고 5위 젠트 SC430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GT300 클래스에서는요. S로드 GTR GT 3위 1위를 차지했는데 또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죠. GTR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늘 순환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뭐 GT300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S로드 팀이 GT500에도 있고 GT300에도 네. 2개 팀을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자, 그래도 뭐 GT300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첫 우승을 정말 예.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뭐 남다르겠죠. 레이스의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우승하고 뭐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열기도 뜨겁고 땀도 나고 말이죠. 또 우승했다는 그런 기쁨의 흥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한층 오르는 그런 또 분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타이가 911이 4위를 기록합니다. 네, 야, 지난 한국 타이도 경기에서 대단합니다. 네, 1위를 했는데 이번엔 4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네, 그렇죠. 시즌 전체를 봐야 되죠. 포인트 네.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웨이트 관리까지 봐야겠죠. 네, 봐야겠죠. GT300 클래스 지금 포디엄 보고 계십니다. 자, 1위가 S로드 우승을 했죠. 세계 9층 6위 그리고 치오 카츠마사 선수 아주 큰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500 시상식인데요. 예, GT500에서는 2002년 이후에 2002년에 그 드라이버 타이틀을 획득한 팀이죠. 에네오스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2003년 이후에 우승이 없었어요. 네. 안타깝죠. 그 통산 6승을 기록을 했고 그 이토 다이스케는 2007년 이후에 10승, 카지야는 GT500에서 통산 3승을 기록하면서 4전에서는 토요타의 렉서스 SC430이 3승을 기록을 하면서 네. 시즌을 이제 리드를 하게 됐죠. 네, 2위는 페트로나스 팀 그리고 3위 S로드 팀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우, 트로피가 아주 그냥 깜찍하네요. 네, 앙증맞아요. 한 손으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두 손으로까지. 네. 네, 자 이제 샴페인 또 세러모니가 빠질 수가 없죠. 네, 오히려 뭐 샴페인하는 상황들이 조금 더 3위한 선수들, 2위한 선수들, 1위한 선수들한테 공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뿌려주는 양상이 저렇게 이제 올라가서 저렇게 붙고 네, 한층 더 우승의 네.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고 GT 300km 레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GT500에서는 에네오스 서스티나 SC430이 그리고 GT300에서는 S로드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인 제5라운드는 스즈카에서 열린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온데오 슈퍼GT 해설위원 그리고 황우기 모토매거진 기자, 저는 아나운서 신하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mind